중에 두 개가 일단 뭐 that, if, whether. that하고 뭐? that, if, whether. if, whether 무슨 뜻? 자, 얘는 뜻이 없어요. if, whether 무슨 뜻? 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WH 의문사예요. 자, 여러분 의문사 사자로 끝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얘도 품사라고. 선생님 너무 추워. 잠시만. 왜 춥지? 얘들 안 춥니? 나만 추워? 너 반팔이야? 안 추워? 아, 너무 춥구나. 자, 여러분 사자로 끝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얘도 뭐예요? 품사. 조동사, 명사, 동사처럼 품사의 일종이에요. 그 단어들 나눈 거 있지? 분류체계. 자, 단어 분류체계 일종인데, 자, 의문사가 뭐야? 의문이라는 말이 붙었지. WH 의문사는요, 얘가 붙으면 무조건 의문문 된다는 소리야. 얘가 붙으면 무조건 의문문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육하원칙 알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맞아요? 6개의 육하원칙. 영어도 똑같이 있어. what, 무엇을, where, 어디서, when, 언제, who, 누가. 또 뭐 있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나 못 빠졌니? 아, 왜. 그 다음에 how, 어떻게. 6개죠. 자, 얘네가 다 뭘로 시작해요? W 아니면 H. 그래서 WH 의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의문사라고 부른다고요? WH는 알겠는데 왜 의문사라고 부른다고요? 얘네가 붙으면 무조건 뭘 만드니까? 의문문. 그렇잖아. Where are you? Where are you going? 의문문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얘가 나오면 무조건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야.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 의문사들은요, 의문문을 만든다고 했지. 그럼 우리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의문문의 기본은 도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도치가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자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의문문 다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들어오겠어? VS로 들어오겠지. 근데 지금 선생님 명사절에 뭐 종류하고 있어? 접속사 종류하고 있지? 근데 WH 의문사가 지금 명사절에 뭘로 쓰이고 있다? 접속사. 우리 접은 어떻게 들어와? SV. 문제 딱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똑같이 WH 의문사인데 얘가 의문사로서 쓰이면, 진짜 의문문에서 쓰이면 VS로 자리가 바뀌고, 얘가 명사절에 뭘로 쓰이는 순간? 접속사로 쓰이는 순간 SV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접 SV를 미친 듯이 입에 붙이게 만든 거예요. 접 SV, 접 SV, 접 SV. 자, 그러면 대체 이 짓을 왜 하냐? 왜 하는 거냐면 우리 WH 의문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언제, 어디서, 이 뜻 있지? 이 뜻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어서. 그래서 의문사로 멀쩡하게 의문문 잘 만들고 있었던 요 의문사 멱살 끌고 온 거야. 부동산으로. 끌고 와서 야, 너 이제 접속사 역할 해. 너 이제 접속사 해. 멱살 잡고 접속사 하라고 막 들이민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 의문사 역할, 나 의문문 잘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리둥절 히든불에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는 다른 순서가 다시 SV가 된 거고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얘는 접속사다 보니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where you are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I don't know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 I don't know where you are를 보자마자 여러분 눈에 where를 딱 보이면서 얘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야? 저 S V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건 절이니까 바로 뭘 쳐야 돼? 괄호를 치고 그리고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 얘가 S고 얘가 V로 보이면서 don't know 안다 무엇을 여기 누구 자리? 그래서 이 where 절이 뭘로 보여야 되는 거고 명사절로 보여야 되는 거고 목적어 자리니까 이 where는 의문사가 아니라 더 이상 뭘로 쓰이보다 접속사 명사절의 접속사로 쓰였으니 접 SV가 맞는 거죠. 그럼 얘 해석이 뭐냐? 애초에 왜 끌고 왔냐면 이거야. 여러분 안다 모른다 의문의 느낌이 이미 있죠. 너 알아 몰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doubt라는 동사가 있어요. 의심한다. 안다 모른다 이미? 의심하는 거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예요? 동사의 뜻 자체에 의문의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안다 모른다? 의심한다? 의문의 느낌이 있죠. 동사들의 의문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의문사를 끌고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if whether도요 사실은 고대 영어에서는 의문사였대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너 학생이니? 너 학생이니 아니니 똑같은 뜻이 아니야? 똑같은 뜻이죠. 너 학생이니 아니니? 고대 영어에서는 인지 아닌지 자체가 뭐였다고? 의문사였다고. 너 학생이니? 학생이니 아니니? 근데 똑같은 뜻이다 보니까 그냥 의문사에서 탈락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if whether를 쓴다는 것 자체가 동사의 주인집 동사의 의문의 느낌을 살려주고 싶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if whether부터. 동사의 의문의 느낌을 살려주고 싶어서 의문사도 끌고 오고 if whether도 끌고 와서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붙여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이 명사절의 핵심은 이거야. 해석의 핵심은 저 SV로 해석이 되는 순간 얘도 뒤에 이 의문사의 해석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지. 그럼 어디? 네가 it 플러스 인지 는지 그대로 붙여줍니다. 왜? 의문의 느낌을 살려야 하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when이라면 when SV면 언제 SV 인지 후면 누가 뭐뭐 이 인지 여러분 해석을 못해서 내가 지금 시키는 거야. how SV면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하라니까. 만약에 how SV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어떻게 뭐뭐 인지 인지를 붙여주는 게 핵심이야. 여러분한테 지금 해석 스킬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저 SV로 쓰였다. 자,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런 식의 문장이 있을 수 있죠. I don't know where you are. 방금 그 문장 다시 써볼게.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I know where the station is.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나는 안다. 어디 여기 있는지. 잘했어요. 그리고 어디 바로 들어올 거야? where부터 is까지 바로 들어오고 무슨 절이다? 명사절. 이 접속사가 WH 의문사라는 것만 봐도 명사절이라는 걸 알겠지. 왜 WH 의문사는 명사절의 접속사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I know where the station is. 자, the station 하고
뭐라고? 당연히 저 SV로 들어와야 돼요. 순서가. 맞습니까? 자, 근데 나는 어디 스테이션이 있는지 안다. 어디 스테이션이에요? 스테이션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 직접적으로 묻는 거지. 근데 나는 스테이션이 어디 있는지 안다 이러면 마치 간접적으로 의문문을 간접적으로 바꾼 것 같다고 해서 얘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학교에서 부르기도 해.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 얘는 더 이상 의문사의 기능을 해 안 해? 의문사의 기능을 했다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겠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의문문을 썼다면 순서가 어떻게 돼? Where is the station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I know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면서 뭘로 바뀌었다고 학교에서 사용해? 간접 의문문. 이게 간접 의문문의 정체야. 근데 선생님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보다는 얘를 뭐라고 많이 부를 거냐면 WH 의문사 절이라고 부를 거야. WH가 이끄는 WH 의문사가 이끄는 뭐니까? 접SV 절이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둘 중에 뭘로 설명을 하더라도 간접 의문문이야, WH 의문사 절이야, 뭘로 설명하더라도 똑같은 걸 의미한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 둘 다 명사절이고요. 학교에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간접 의문문이 뭔지 알았죠? 여러분이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치만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간접 의문문 하면 이제 의문문 같잖아. 근데 사실 간접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명사절이에요. 남의 문장 안에 들어와서 접속사로 쓰이는 거예요. 접속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세 번째 바로 WH 의문사라고 떡하니 써있죠? WH 의문사라고 떡하니 써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구 가로치고 싶어? 목적어. 여기 두 번째 칸에서 누구 가로치고 싶지 않아? 그렇지. 펜 들고 해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로치고 싶어요? 그렇죠. 밑에 접 SV라고 써보자. 어디가 접이고 어디가 S고 어디가 V죠? 접 SV 잘했어요. 접 SV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접 S 맞죠? 이렇게 끊긴 거 맞죠? 네, 여러분 문장 전체의 동사는 누구예요? 그렇죠. forgot이죠. 얘 무슨 절입니까? 이 접 SV? 명사절. 왜요? forgot 잊어버렸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절이기 때문에 명사절, 무슨 절? 종속절. 이름이 동시에 들어와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WH 의문사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부사절에도 접속사 웨인이 있어요. 부사절에도 웨인이 있어요. 그때는 뜻이 뭐뭐 할 때고요. 이때 왼절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잊어버렸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잊어버렸다. WH 의문사가 명사절에 접속사로 쓰이면 왜 의문사를 굳이 접속사로 데려온 거라고? 그 의문사의 뜻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면 살려야죠. 나는 잊어버렸다. 그렇지. 언제 데드라인 이었는 지. 그렇지. 인지를 꼭 붙여보라고 했죠. 그러면 그대로 해석 맞아요? 여러분이 한 해석 해보세요. 맞죠? 언제가 데드라인이었는지 잊어버렸다. 맞죠? 여러분 해석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려운 게 없죠?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동안 좀 정리가 안 됐던 게 정리가 되나요? 무슨 절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야. 자, 얘네가 다시 왜 명사절이다? 다 무슨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 자리,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 한마디로 동사 앞 뒷자리. 그치?
다시 얘네는 왜 기본적으로 명사절이다? 접 SV가 다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명사 자리. 절이니까 기본적으로 생김새는 접 SV예요. 얘네가 다 무슨 자리에 있다? 명사 자리. 동사 앞 뒷자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도 is 앞뒤로 Y절이 있잖아. 맞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명사절이에요. 자, 그러면 부사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설명이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부사는요, 선생님이 계속 첫 시간부터 설명했지만, 부사라는 건 추가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부사고, 전치사고를 봤을 때 무슨 추가 정보 같은 거 있었어? 시간, 장소, 이 정도는 외워라. 자, 우리 전치사고 어떤 추가 정보를 줬지? 시간, 장소, 그치? On the desk, under the desk, yesterday, 맞아? yesterday 다음에 잠깐만 전치사고 뭐가 있을까? At 3, 3시에 시간, 맞지? 자, 근데 부사인데 부사 구가 아니라 부사 절이래. 그럼 기본적으로 이름이 절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고, 접 SV, 접 SV인데 얘가 부사절이라는 거는 이 접 SV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네?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네. 그 말은 얘가 뭘 준다는 거네? 추가 정보.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부사구는 장소, 시간 이런 정보들을 줬죠? 앞으로도 많은 걸 볼 거야. 저 아까 보니까 with로 시작하는 애도 있었네. 자, 전치사구로 생긴 부사구는요, 전치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추가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사절은요, 일단 여러분한테 다 하라고 할게. 일단은 6가지인데 원래 우리는 4가지부터 시작하자. 부사절은 추가 정보 몇 가지밖에 안 준다? 4가지. 추가 정보 몇 가지 준다? 4가지의 추가 정보를 줘요. 뭐일까? 어떤 정보를 줄까? 일단 시간 정보를 줘요. 장소를 안 줘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냥 막 배우기만 했지 이런 생각들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가야 돼. 시간 정보는 준대, 장소 정보는 안 줘. 그러니까 이게 부사절은 접 SV로 생긴 부사 역할을 하는 애는요, 추가 정보를 주되 장소 정보를 안 줘요. 무슨 정보냐면 이유 정보 줘요. 잘 생각해. because로 시작하는 애들 있었지. because SV. 이유 정보 줬어, 안 줬어? 뭐뭐이기 때문에. 맞지? 조건 정보를 줘요. 유명한 애는 누구? if SV. 뭐뭐 한 다음에 안 적어도 돼. 그 다음에 양보 정보를 줘요. 양보가 뭔지 알지? 이분도 얼도 열심히 외웠잖아.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양보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 거야 라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는 외워야 돼요. 부사절은 어떤 정보를 준다? 자, 부사구일 때랑 부사절일 때는 주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사구일 때는요, 우리 부사구일 때는 사실 주는 정보가 진짜 많아요. 뭐 with로 시작할 때도 있고, 부사구가 전치사에 따라서 by로 시작할 때도 있고 with로 시작할 때도 있고, 사실 우리 전치사 종류가 진짜 많잖아. 그 전치사의 종류가 수백 개인 만큼 부사구도 전치사구로 생긴 부사구다? 그러면은 걔가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막 through 엄청 많잖아. across. 근데 부사절은 정보 몇 개만 준다? 4개. 사실은 6개인데 우리 지금 몇 개만 하고 넘어갈 거다? 4개. 무슨 정보? 시간 정보, 이유 정보, 조건 정보, 양보 정보. 이거 4개만 일단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정보를 보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앞에서 명사절을 똑바로 했다면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했어? 스킬적으로, 전략적으로 왜 외우는 거다? 접속사를 보자마자 명인지 형인지 부인지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외우는 거라고 했지. 그럼 여러분 as 보자마자 무슨 절이 시작되는구나? 부사절이었나? 맞아. as로 시작되면 무슨 절이다? 부사절. y로 시작하면 부사절. 그리고 이 다음에 무조건 뭐부터 올 거다? as, sv, while, sv. 그래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거 문법이라는 거 왜 문장의 법칙이니까. as soon as, sv.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여러분 얘네가 무슨 절의 접속사다? 부사절의 접속사인데 부사절 중에 두 번째로 외워야 되는 거. 얘네가 부사절 중에 무슨 정보다? 시간 정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워야 될 거 각각의 의미. 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외워야 돼. 일단 시간 정보를 줘. 시간 정보야. 뭐뭐 할 때 시간 정보 맞지? 뭐뭐 하기 전에 한 후에 as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시간 정보 맞지? 그래서 시간 정보 아닌 거에서 뜻 다 봤을 때 없지. 그러면은 여러분 I was short when I was young. 여러분 여기서 바로 어떻게 가? 보자마자 그냥 손이 움직이는 거 해봐. 어떻게 손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손이 움직여야 돼? 그렇지. 여러분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여기다 어떻게 써야 돼? 저 SV를 써야 돼. 저 SV 잘했어. 왜냐면 was까지지? 저 SV 너무 잘했어. 여기 저 SV가 딱 들어오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접속사만 딱 봤을 때 얘는 무슨 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괄호를 치는 거였어. 찍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안 돼. 이거 무슨 절이다? 자리로 알아봐야 돼. 그러고 보니 자 얘는 일단 종속절인 걸 알아. 종속절의 반대 누구야? 여기까지 그럼 주절이겠지. 이 주의 문장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시작된다면 부사절일 것이고 주의 문장에서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이겠지. 자 어때? 여러분 이거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렇지. 부사절인 거 어떻게 알았어? 누가 봐도 동사 이 괄호가 동사 앞뒤 즉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 I was short. 완벽하게 문장 끝나. 끝나고 나서 왼절이 시작됐지. 그 말은 여기서부터 뭐라는 뜻? 부사. 왜? 여기까지 I was short 문장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 왼절은 부사절이고 그래서 이 왼을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야? 뭐뭐 할 때. 아까 왼절은 언제 뭐뭐인지라고 해석했지. 하지만 이때 왼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뭐뭐 할 때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왼절을 보고 아무렇게나 해서 무조건 뭐뭐 할 때라고 알았다면 아마 그랬을 거야. 대부분의 경우 왼절 보면 무조건 뭐뭐 할 때라고 무조건 들어왔을 텐데 그런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왼절이 명사절일 때 문제를 많이 내겠지. 그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언제 뭐뭐인지라고 해석을 해야 돼. 똑같은 왼절이라도.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는 뭐겠어요? 얘네를 그렇지 이 왼 여기 다시 first step 1 뭐야? 얘네를 이 접속사들이 부사절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부사절 접속사. 스텝 2 부사절 중에 무슨 정보를 준다? 시간 정보. 스텝 3 이 각각 접속사의 뭘 알아야 돼? 의미를 알아야 돼.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리 시간 정보를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정보를 준다고 했죠? 이유. 자, 이유 정보. because, since, as. 여러분 모르는 거 이거일 거야. now then. now then 하나만 외우면 돼. as가 아까도 as가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랑 이유랑 이거 나눠서 외우라는 거야. as 같은 놈은 어때? 시간 정보도 주는데 이유 정보도 준다는 거야. 뭐뭐 하면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선생님이 또 나중에 방법 알려줄 거야. 일단은 외워. as는 뜻이 그냥 여러 개구나 하고 외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정보를 준다고 했지? 시간, 이유. 이거 나와.
나와야 돼. 부사절은 무슨 정보 준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사절은 무슨 정보를 준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양보, 그렇죠. 이 다음에 그럼 뭐 나올까요? 시간, 이유, 조건. 자, 여러분 여기서 if 알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맞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손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칸에서 첫 번째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일단 if가 접속사라는 게 무조건 보이죠. if는 무조건 접속사인데 어디까지 와요? 그렇죠. 컴마까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 부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부사가 문장이 다 끝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사실 부사는 문장이 다 끝나고 나오는 게 국룰이긴 한데 원래 부사는 자리가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노숙자야. 자리가 없잖아 부사는. 그러면 사실 아무데나 껴들어갈 수도 있어. 눈치 없이. 그래서 아예 주절이 시작되기 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눈치를 보느라 컴마를 끼고 들어가요. 감사하죠. 주절은 딱 여기에요. 왜? 유부터는 접속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주절이 맞아요. 주절. 문장이에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만약에 어떤 문장이 부사절로 시작됐다. 그 부사절의 끝은 분명 어디에 있을 것이다? 컴마에 있을 것이다. 주절이 시작되기 전. 이해됐어요? 네. 왜? 보통 부사절은 주절이 끝나고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주절 앞에 가는 경우도 있어. 자기 자리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래 눈치는 본다. 그래서 눈치를 어떻게 본다? 컴마 찍어준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나갈게요. 주인님 앞으로.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unless는 if하고 not을 합친 거야. 그래서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로 어떻게 들어오고 싶어? unless는 무조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렇지. 무조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렇지. 여러분 왜? 이게 딱 접이고 S, V가 들어오면서 컴마 찍고 여기서 또 주절이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once 일단 뭐뭐 한다면 조건 나타내는 거 맞죠? 일단 뭐뭐 한다면 얘는 어디에 들어오고 싶어? 네 맞아요. 어디까지? 그렇지. 자, once 자체가 접속사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끝까지겠죠. 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겠죠.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원스들만 좀 외우면 되겠죠?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건 이 정도. 자, 다시 우리 부사절은 어떤 정보를 준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자, 시간이 좀 많을 뿐이야. 시간이 좀 종류가 많아. 자, 양보는 종류가 뭐밖에 없어요? 도우, 월도우, 이분도우밖에 없는데 자, 도우, 월도우, 이분도우 이거는 일단 아직 안 갈 거예요. 요 세 개는 일단 X 치지 말고 보류예요. 일단 보류. 도우, 월도우, 이분도우를 할 건데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칸에서 바로 다시 당연히 어디부터 들어오겠어요? 얼도 보자마자 무조건 접이야. 어디까지야? 컴마까지. 그치? 이분도우 보자마자 어디서부터야? 이분도우부터야. 끝까지. 맨 첫 번째 줄 뭐부터 들어? 도우부터. 도우 보자마자 무조건이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냥 접속사를 보면 바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따질 필요도 없어. 부사절이야 얘네는 무조건. 그치? 양보 정보를 주는 부사절. 뭐뭐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부사절 해석은 동사에다 붙여서 하세요. 그것이 너무 길지라도. 이건 어떻게 해? 그가 사과 동사에 붙여서 해요. 그가 사과했을지라도. 그렇지. 뭐야? 그 비가 내리고 있었을지라도. 동사에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부사절은. 어려운 거 있어요? 아, 여기서 이 세 개 중에 Y를 배우자. Y 아까 어디에 있었어?
있었어? 시간에도 있었어. 뭐뭐 하면서. 근데 뭐뭐인 반면에 이라는 뜻까지만 같이 외우자. while이 뭐뭐인 반면에가 뭐뭐 하는 동안에보다 더 많이 나오고 수능에는.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외울게요. 여기까지 외워만 오고 문제는 안 풀게. 외워만 오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할만해요? 괜찮아? 네. 자, 여기까지 부사절이에요. 그럼 우리 명사절의 접속사 세 가지. 뭐? that, if에다 WH 의문사. 다시 우리 명사절의 접속사고 that, if에다 WH 의문사. 우리 부사절 무슨 정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다시 명사절의 접속사 종류 몇 개? 세 개. 누구? that, if에다 WH 의문사. 다음 부사절 무슨 정보? 네 가지. 누구?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네, 좋습니다. 관계사를 오늘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 혹시? 그렇게 어렵지 않아.